안녕하십니까. 올해 2022년 2월 초경에 제가 정관노인복지관으로 발령받은 손언주라고 합니다. 비대면 내 마음은 지금 봄이라는 이 원예 프로그램은 4회기로 준비하였습니다. 3월에 2회, 4월에 2회 실시할 것이고요. 오늘은 1회로 초하류 중에서 구건류를 중심으로 해서 원예 심기를 할 것입니다. 이 구건류는 조금 특색이 있어요. 이게 추위를 이기고 난 꽃들이에요. 이게 이제 봄에 심은 꽃들이 아니고 지난 가을에 심었던 꽃들입니다. 그 가을에 심었던 꽃들이 지금 이제 뿌리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빵긋하게 올라왔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모아 심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구건류에 대해서, 구건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것은 좀 아직 조금 작게 자라서 확실하게 보이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튤립이라는 꽃이에요. 이 튤립은 봄에 정말 대명사죠. 뭐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튤립을 대량으로 심어 넣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키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튤립은 지난 10월에서 11월경에 땅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운 12월과 1월, 이제 2월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주 추위에 강하고요. 또 추위에 강한 만큼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저희에게 보답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히야신스라고 구건이 완전 양파 크기 정도입니다. 여기는 보라색, 흰색, 핑크색, 또 약간 아이보리색도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구건 위에서 바로 피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이게 꽃대가 올라오면 꽃이 상당히 오래 가고요. 최소 2~3달 정도 갑니다. 그리고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꽃을 한번 보시면 이름은 크로커스라고요. 대표적인 색이 노란색, 흰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노란색인데요. 이 크로커스라는 꽃도 이 프랑스에서 향수로 많이 쓰고 있는 꽃입니다. 얘도 구건인데 얘도 지금 심어진 건 가을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골에 가면 노란색으로 봄에 많이 피어있는 수선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종류는 5가지인데요. 여기 옆에 있는 얘 이름은 라넌크로스라고, 이 라넌크로스는 뿌리가 구건으로 분명히 심어서 크는데 이렇게 양파 뿌리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약간 두꺼운 팥뿌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구건 식물은 맞아요. 근데 이제 꽃은 정말 다양하고 장미처럼 닮았어요. 얘의 단점은 우리나라에서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얘들은 우리나라 노지 월동이 다 되는 꽃들인데,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 좌측에 있는 이 라넌크로스라는 꽃은 너무 추우면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온실에서 키워서 지금 나왔습니다. 얘는 주로 이렇게 바깥에 외부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실내용으로 키우면서 꽃다발 대용으로 또는 꽃꽂이용으로 많이 쓰는 용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이 화초들은 다 구건 식물들이고요. 이제 이 구건 식물들의 단점이 이제 물을 좀 조심해야 돼요.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집에서 양파를 보시다시피 양파가 물이 담겨 있으면 빨리 썩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뿌리가 땅속에 있는 동안은 물을 주의해야 되는데, 꽃이 올라오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개화한 상태에서는 또 상당히 물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적으면 꽃이 빨리 시들어요. 얘들의 꽃을 오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건류들은 전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땅에 심었을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이제 싹이 났어요. 그럼 싹이 나는 동안 아주 건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데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최소 한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셔야 됩니다. 댁에서 키우실 때 며칠,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드시면 좋고요. 꽃이 핀 상태에서는 그 빛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았는데 거늘에 두면 꽃은 개화를 할 수는 있지만 색이 좋지 않아요. 추식 구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겨울을 난 상태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저희가 동면이라고도 하고 타파라고도 하는데, 겨울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 과정이 없으면 꽃들이 피질 않아요. 예전에도 옛말에 이렇게 고난 끝에 이렇게 더욱더 찬란함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특히 이 구건이 그래요. 이 코로나 블루 시절에 저희가 참 적절한 꽃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주 추운 겨울을 견디고 그 따뜻한 빛이 나자마자 꽃이 올라오는 아주 인내의 꽃들이. 근데 이걸 너무 이제 구근을 사서 추운 곳에 두기 싫어 이러고 아파트에서 구근을 보관하시다가
아파트 안에 있는 화분에다가 그냥 바로 심으시면 참 부끄럽게도 꽃이 안 올라옵니다. 특별하게 이 꽃은 추운 겨울을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동면타파라고 하는데 정말 집안에 아파트에 내가 추운 곳에 둘 곳이 없다. 그러면은 심기 최소 한 달 반, 45일 정도를 냉장고 밑에 칸에 신문을 싸서 넣어놨다가 구건을 그리고 한 40일이나 45일 그 한 달 반의 기간이 지난 뒤에 흙에 심었을 때 겨울을 난 거예요. 그 냉장고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봄에 꽃이 피는데 몇몇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따뜻한 그 실내에다 보관하셨다가 심으면 잎만 나와요. 꽃이 안 피고 잎도 겨우 나올 똥말똥.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추위에 한번 이김을 받아야 꽃이 핀다는 거. 그거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중에 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흙은 이렇게 하얀색 흙 보이시죠? 이 하얀색 흙은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펄라이트라고 하는 흙인데 흙이라기보다는 돌이었죠. 암석이었는데 이 암석을 깨서 고온에 가열해서 약간 팝콘처럼 튀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은 상태면서 이 진주암이라는 바위로 만든 우리가 원예 상토, 용토에 섞어서 넣은 흙인데요. 얘는 묵은 상태면서 가볍고 물을 많이 잡고 있어요. 또 이 안에 구멍이 많아요. 이 돌 안에 구멍이 많아서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우리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런 반복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또 산소를 배출하고 이런 반복하는데 그 반복할 때 산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 공기 중에. 그래서 이 들어가면 지금 이건 제가 구매한 상토입니다. 배양토입니다. 제가 구매를 했는데 보통 분갈이 용토라고도 하는데 이 흙에 이렇게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죠? 이게 펄라이트라는 흙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무가락 머리카락처럼 생겨 있는 이거는 코코피트라고 야자수 껍질에서 추출한 가루가 거의 여기 이 흙에서 야자수 껍질은 지금 한 6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펄라이트라는 이 하얀색 흙, 요 흙은 한 1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제 거름이나 뭐 깨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인공 배합 용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갈이 흙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흙만 쓰면 단점이 약간 배수가 안 좋아요. 지금 저희가 구건류가 제일 중요한 게 물 배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특별히 준비한 것이 이렇게 마사인데 조금 약간 굵은 마사예요. 물갈이에 쓸 수 있도록 마사를 준비했고요. 이게 배합토, 이 흙과 이제 펄라이트 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또는 산에서 뭐 가져온 여러 가지 흙들을 그냥 화분 용토에 쓰실 수도 있는데 거름기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흙들의 단점은 공기를 많이 가질 수 없는 흙들이 많고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구건류 같은 거는 세균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균이 잘못하면 썩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요 두 가지는 거의 묵은 상태고요. 이제 이 마사토는 좀 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흙은 저희가 말할 때 유기질 비료가 들어간 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래나 마사는 무기질 비료라고 해요. 이 마사에서 무슨 영양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무기질 비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용어에 보면 용토가 있습니다. 용토, 상토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꼭 분갈이를 하러 가서 흙을 살 때 어떤 흙을 사셔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상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린 묘목이 씨앗을 넣어서 물을 많이 머금고 한 달 이내로 클 수 있는 식물을 심을 때는 용토를 씁니다. 용토나 상토를 쓰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꽃을 보고 장시간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분갈이에 넣을 때는 배양토 또는 분갈이 용토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름기가 들어간 이런 흙들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이제 마사를 물에 씻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마사를 씻는 이유는 세척 마사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화분 밑에 이렇게 그 모래나 흙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격자로 된 걸 쓰잖아요. 거기를 이 마사토 흙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에 뭐 많은 화분갈이를 하지 않는다면 물에 살짝 한번 씻어서 이렇게 씻어 보시면 이렇게 쌀 씻었을 때 떠물 나오듯이 이 마사도 씻으면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미세먼지예요. 그걸 한번 씻어내고 분갈이를 하시면 뿌리가 더욱더 튼튼하고 바람도 잘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은 대략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씻은
씻은 세척마사입니다. 세척마사를 밑에 여기 보면 화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척마사를 깔아줍니다. 뭐 제가 손으로 떴네요. 이거 떠는 거 있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많이 깔지 않았습니다. 예, 요 정도로 깔고요. 밑이 전체적으로 마사로 덮일 정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분갈이 했는 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꽃이 곧 피기 직전인데 저희가 이걸 뿌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뿌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 그대로 넣겠습니다. 돌 바로 위에 올렸고요. 그 다음 키가 수소나가 키가 커요. 그래서 수소나를 최대한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뒤쪽으로 바짝 붙여서 약간 한쪽 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히아신스. 히아신스도 지금 뿌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히아신스를 약간 높게 심습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구건의 두께가 커서 밑으로 들어가면 썩을 확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 앞으로 약간 나오게 심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밑에 지금 흙이 좀 비어요. 나중에 심을 때 흙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크로커스. 자리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흙을 심을 때 지금 마사는 이렇게 썼고요. 용도가 아까 펄라이트라고 했습니다. 펄라이트를 10%만 이 흙에 10%만 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일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넣으면서 한 20% 정도가 이 펄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펄라이트는 영양가가 있는 흙은 없어요. 전혀 영양은 없는데 무른 상태고 공기를 많이 머금게 하고 물 빠짐을 상당히 좋게 합니다. 아까 처음보다 펄라이트 양이 많아졌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어줄 텐데요. 지금 구석구석 자, 이렇게 화분에 구멍이 빈틈이 없도록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빈 공간이 없도록 여기 크로커스는 약간 뿌리 끝이 나오도록 심었습니다. 다른 건 조금 들어가도록 심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두드려 주시면 밑에 부분으로 흙이 없는 공간에 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뿌리를 약간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공간에 저희가 흙이 안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 밑에 크로커스하고 히아신스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흙을 살살 눌러서 뿌리 쪽에 흙이 완전히 내려갔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물을 주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큰 나무 심을 때 이거를 물쑥이라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밑에 부분에 흙이 안 들어갔던 곳까지 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흙을 마저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털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모래가 있죠. 이 모래를 요 위에 물을 줄 때 이 흙들이 가벼워서 흙이 물에 떨 수가 있어요. 특히 펄라이트 같은 거는. 그래서 이 모래를, 씻은 모래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두껍게 깔아주는 건 아니고요. 가볍게 요 위에 흙들을, 특히 구건류들은 위에 지금 약간 무게를 줘야지 구건류들이 휘어지질 않아요. 폈을 때 예를 들어 튤립이 휘어진다든지 수선화가 옆으로 넘어진다든지 하지 않게 약간 무거운 마사토로
흙을 눌러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마사토 때문에 흙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물에 떠서 흘러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식재가 됐고요. 그래서 높낮이를 생각한 배식재를 하셨고요. 여기 지금 보면 분의 높이가 있어요. 분의 높이가 지금 제가 이 높이를 맞췄어요. 그러면 물을 줬을 때 이 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까지 흙을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되고요. 화분은 최소 한 8부 정도, 20% 정도는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그럼 이 공간 안에서 물을 줬을 때 물이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양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배양토와 펄라이트를 섞어서 10%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밑에 준비를 해놓고 마사를 1차로 밑에 1차로 마사를 깔았습니다. 마사 깔고 여기 배양토를 약간 넣어도 되는데 이 큐립의 두께가 충분해서 그냥 바로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배양토를 넣으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로 눌러서 그 부분에 혹시 흙이 안 찼을까 싶어서 흙을 다 다지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양토를 조금씩 더 채워주고 마사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재는 이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나는 클로스를 여기다 심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지금 저 꽃꽂이용으로 산 꽃다발 속에다가 이 나는 클로스를 넣었는데요. 나는 클로스는 요 자체는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고 얘도 구근이라 했는데 요 보시고 요 라는 클로스가 다른 화분에 옮기셔도 되고 이 꽃바구니는 다음 수업에 꽃꽂이용으로 쓸 거니까 이 꽃바구니는 꼭 4월 때까지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원의 첫 수업 시간인 내 마음은 지금 봄 프로그램에 이렇게 오늘 식재는 1차적인 식재 구근, 추식 구근 심기는 오늘 이 완성품입니다. 피어있는 꽃도 좋지만 곧 필 꽃을 본다는 것은 정말 기다리는 예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좀 우울한 이런 마음, 코로나 블루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고 가족 간의 교류도 좀 부족한 이 시점에 이렇게 곧 필 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봄으로 가는 중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